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조국에게 도착하는가,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이 김태호TV 50만 구독 돌파를 위해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공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다래끼가 거의 다 나아갑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은 선글라스를 벗고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에 대한 직접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조국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 유재수 부산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 이거 조국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조여오니까요, 이거 방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 건수가 최소한 2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은요, 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같이 그렇게 누군가가 조국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선생님, 힘드시면 우리 이동찬 변호사한테 언제든지 오십시오. 크게 환영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조국은 양쪽에서 만만치 않은 무게로 수사팀의 칼날을 받고 있는데요. 어느 쪽 칼이 더 먼저 올까요? 더 빠를까요? 그리고 어느 쪽 칼이 더욱더 치명적일까요? 일단 조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정경심에 대한 수사에서 알려진 그러한 혐의들일 것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대를 압수한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TV조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유의미한 자료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서울대를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무게감이 있는 조국의 직접적인 그리고 임팩트 있는 범죄 혐의일 것입니다. 조국이 직접 자행한 범행이 있는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경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조국의 직장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해준 인턴 예정 증명서, 이것을 조국이 직접 개입해서 허위로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위로 발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셀프로 발행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위조를 해서 발행받은 것으로 꾸민 것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에 정경심과 함께 공모한 것이 있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함께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곳을 지금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뒤늦게 의심할 만한 뭔가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그 점을 특정해서 그리고 소명을 해서 영장을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의미한 것이 압수물에서 나왔다는 그 말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의 개입 흔적을 찾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요, 우리 우파 시민분들께서 조금 초조해 하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찰은 지금 급할 거 없다, 이 말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정말 차분히 잘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은 사표를 썼고, 그리고 지지율을 깎아먹는 이미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권도 조국을 심하게 쉴드 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차분하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조한 건 조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조국이 매일매일 정경심을 면회 간다고 하는데, 이거 초조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를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싶을 겁니다. 초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조국을 그토록 초조하게 했을까요? 저는 유재수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 건 이전에는 조국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대뽀로 좀 버텼다. 좀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재수 건은요, 자기까지 그 칼이 오는 데에는, 조국한테까지 그 칼이 오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정작 본인에게 딱 들어올 때에는 정말 크고 무겁게 들어올 것입니다. 자, 어제도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는 두 건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우리 특종의 대가 TV조선이 유재수 유착 의혹을 받는 국내 선두권 신용정보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신용정보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허가권과 검사권 등등 정식 감독을 하고 있어서 이거 유재수가 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뭔가를 좀 받았다면요, 이것은 대가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TV조선도 유재수가 금융위 재직 당시에 이 업체와 유착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요, 우리 특감반에서 감찰할 때에는 없었던 혐의거든요.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사안입니다. 정말 검찰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수는 그때 그냥 감찰 받고 징계를 받았으면요, 이렇게 감찰 무마라는 소리를 안 들었을 건데 아마 지금쯤 후회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도 지금 이틀 연속 특종을 냈거든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보건설의 회장 아들 최모 씨가 의장으로 있는 한강에셋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경향신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유재수가 이 최 의장과 유착되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는요, 유재수가 이 사모펀드와 끈끈한 정황이 있다고 그렇게 소제목이 달렸습니다. 이것도 특감반에서 유재수를 감찰할 때는요, 그때는 없었던 혐의입니다. 지금 검찰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유재수의 혐의는 정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혐의가 많고 무거운데 이 사람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되었다고? 와, 정말 이거는 이상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감찰 무마 혐의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유재수에 대한 혐의는요, 또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정말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석 부장님이 인품이 정말 훌륭하고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까지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정말 중앙지검 특수 2부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를 많이 응원해야겠습니다. 손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정성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진도 자체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서 서울중앙지검에 비하면 당연히 느리죠. 왜냐하면 당장 직접 수사 중인 피해자는 유재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재수에 대한 혐의를 총망라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순위겠고요. 조사도 남아있죠,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혐의가 중대한 유재수를 어떻게 감찰을 무마했는지를 그것을 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자면 중앙지검의 수사로 조국의 뇌물수수 혐의, 즉 WFM 주식을 싸게 매입한 것을 조국이 정경심과 함께 공동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것이 조국에게 가장 클 것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돈 받은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러한 것이 조금 입증이 어려워진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면요, 유재수 사건에 대한 감찰 무마건이 그때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사건은요, 조국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도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유재수에 대해서 휴대폰을 감찰하고 그리고 소환 조사하는 거, 이것을 조국도 승인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조사를 했죠. 휴대폰도 털고요. 그런데 그렇게 감찰을 하는 도중에
나중에 이제 갑자기 중단되었으니까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조국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허락해줘 놓고 뭐가 나왔는데 자기가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만두라고 얘기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 딱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에게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면 조국의 상관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유재수 사건이 매우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묘한 대결입니다. 조국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부터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서울 동부지검에서 감찰 무마 직권 남용으로 처벌을 받느냐, 그리고 그 윗선까지 확인이 되어서 처벌을 또 받느냐,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크게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검찰은요, 느긋하게 그리고 여유있게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한쪽이 안 되면 최소한 다른 쪽은 잘 되겠죠. 지금 초조한 마음을 가질 쪽은 여러분이 아니고요,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이 이 두 사건 중에 어떤 건으로 인해서 크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앞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뉴스를 접하시는 것도 관심과 집중도를 매우 높여줄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